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30 Days of JavaScript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우리가 이제 클로저 다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변환 다뤘었죠. 이제 이 펑션 트랜스포메이션 챕터를 풀어볼 차례예요. 지금 여기는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 3가지 문제가 쉬움 난이도이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메모아이즈 있죠? 이게 지금 중급 난이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제목은 Function Composition이라는 문제예요. Given an array of functions, 이렇게 배열이 있고 함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n까지 n개의 함수들이 전달이 됩니다. f1, f2, f3 뭐 이렇게 가죠. 그리고 return a new function fn that is the function composition of the array of functions. 그래서 이 함수 컴포지션 있죠. 함수 컴포지션을 적용시켜서 반환을 시켜라. 그런 거고요. 이 fn이 우리가 이제 컴포지션을 적용시켜줄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function composition of 예를 들어서 함수 fx 그리고 gx 그리고 hx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의 값은 보이시죠? 지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있는 함수 h가 있죠? h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되고 여기에서 반환된 값이 그 다음 함수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에서 g로 전달이 돼요. 그죠? 보면 이렇게 g로 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환된 값이 마지막 함수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함수인 f에 전달이 되고 그 결과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function composition of an empty list of function is the identity function fx equals to x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받아오는 이 functions라는 배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냥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function x를 반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You may assume each function in the array accepts one integer as input and returns one integer as outp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하나의 정수를 전달받고 그리고 하나의 정수값을 다시 아웃풋으로 리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자 functions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배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4예요. 자 인덱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1, 2인데 우리는 이제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 2잖아요. 그죠? 그냥 fn이라고 할게요. fn의 2에다가 우리가 4를 전달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받아오는 인풋 값이 4이기 때문에 x의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달된 값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이 다음 함수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첫 번째 인덱스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자 fn 1이죠. 1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이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2는 이제 8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리턴된 값이 이 첫 번째 위치한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fn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자 이게 8이었으니까 x 곱하기 x잖아요. 그럼 8, 8이 64잖아요. 얘는 64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1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65,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최종 결과값은 65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풋을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전달해 줄 테니 컴포징을 해라. 오른쪽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시키고 그 값을 계속 연결시켜서 최종 값을 반환해라. 네,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컴포즈랑 파이브는 그 정반대예요. 그래서 컴포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포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첫 번째 이 조건 있잖아요. 얘를 먼저 처리를 해줄게요. 지금 만약에 이 functions라는 우리가 input 배열을 받아왔는데 얘가 만약에 사이즈가 0이다, 빈 배열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fx를 반환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unctions length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return function x,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직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을 일단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val 이렇게 해주고 얘는 처음에 이제 x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와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그 컴포즈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for loop을 돌려주는데 i를 0이 아닌 배열의 가장 오른쪽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functions.length -1을 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i가 0보다 같거나 클 경우, 그죠? 이게 조건이고 i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순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functions의 i가 되겠죠. functions의 i에다가 우리가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return val.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이즈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배열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펑션 x를 그냥 x를 반환하는 펑션 s를 리턴을 해주고, 그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함수는 이 초기 값을 받아와서 계속 다음 함수로 전달을 해주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값을 반환을 한다, 그죠?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 케이스 하나, 둘, 셋 다 통과가 됐고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제출이 됐고요. 네, 컴포즈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reduce가 있잖아요. reduce가 있고 reduce right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 reduce랑 reduce right을 제가 한번, reduce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파이프랑 같다고 보면 되고, 이제 reduce right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ompose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제공이 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게 아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Return length of arguments passed라는 문제고요. 네, write a function arguments length that returns the count of arguments passed to it.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함수에 이 argument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한 개가 전달되는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는데 그 개수를 count해서 반환을 해라. 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배열 있잖아요. args array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5라는 지금 인풋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는 지금 하나잖아요. 요새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를 return을 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예요. 지금 빈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ull,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3개죠. 이럴 경우에는 3을 return을 해라. 그쵸? 굉장히 뭐 직관적인 뭐 그런 문제 같고, 이거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rest parameter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그냥 소개를 하려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 rest parameter가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rs, 예를 들어서 arg1, arg2, arg3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배열을 뭐 이렇게 넣어주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넣을지 두 개를 넣을지 배열을 넣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rest parameter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args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return args
length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네, 통과가 됐고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제출이 됐고요. 네, 이거는 그냥 REST 파라미터를 함수에 전달할 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배우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의 제목은 Allow one function call이라는 문제입니다. Given a function fn, return a new function that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function, except that it ensures fn is called at most once. fn이라는 함수가 이 함수에 전달이 되고요, 파라미터로. 이 함수를 통해 우리가 반환된 함수는 최대 한 번만 호출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time the return function is called, it should return the same function as fn. So same result as fn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통해 반환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실행할 때는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every subsequent time it is called, it should return undefined. 그래서 그 다음번에 호출이 될 경우에는 undefined를 반환을 해라. 그래서 두 번째 호출이 될 경우, 한 번 이상 호출이 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undefined를 return을 해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함수가 전달이 되고 이 calls라는 거는 그냥 이 테스트 케이스를 위한 배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배열에 대한 값만 반환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배열에 있는 이 두 번째 요소 있죠?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고 undefined가 반환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이제 once fn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죠? 이 함수를 그리고 이 이제 표현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 2, 3이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넣을 때는 이 세 수의 합인 6을 리턴을 하는 거고 이 함수를 두 번째 실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 값이 어떤 게 들어가 있던 그냥 undefined를 반환을 해라. 얘는 함수를 호출하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ndefined가 반환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이디어는 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값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함수를 내가 호출했냐 안 했냐에 대한 사실을 어느 변수에 내가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를 저장을 하고 만약에 한번 실행이 되면 그 변수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겠죠. 뭐 1이 됐던 아니면 참 거짓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추적을 하고 다음번에 호출이 됐을 때는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기반으로 동작을 취소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상태를 추적해줄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called라고 불러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이제 false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호출이 아직 한 번은 돼야 얘를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false로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값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함수가 실행되고 이 결과값에다가 우리가 이 함수 인풋을 받은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에 이 argument를 전달받아서 이 값에 저장하라고 반환을 해주는 식의 구현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처음에는 초기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if block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이 result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전달받은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rgument 있죠? 얘를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result라는 결과값 변수에 이 함수를 호출한 반환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alled는 다시 이제 true죠. 이거는 이제 flag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고 일단 얘가 다시 true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result.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만약에 불러왔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펑션을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가 한 번 실행이 되면은 그죠? 처음에는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true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취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undefined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보고 네,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모두 다 성공적으로 통과했고요.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클로저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클로저와 이 flag 변수를 활용해서 함수를 이제 한 번만 호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번만 호출하는 그런 이제 유틸리티 함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함수들은 뭐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memorize라는 문제고요. 그 memorization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코드의 최적화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패턴인데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React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메모 함수 사용하잖아요. 그죠? 메모 함수 또는 이제 메모를 사용하는 그런 훅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memorize 펑션을 구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Given a function fn, return a memoized version of that function. A memoized function is a function that will never be called twice with the same inputs. Instead, it will return a cached value. You can assume there are three possible input functions, sum, fib, and factorial. sum하고 fib하고 factorial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함수가 우리가 인풋으로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sum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a 플러스 b를 해주는 거고 fib은 이 피보나치 시퀀스 있죠? 그거에 대한 이런 포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팩토리얼 수를 구하는 이제 그런 포뮬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memorize 펑션이란 인풋이 같을 때, 그죠? 같은 인풋으로 두 번이 호출됐을 때는 두 번 이상 호출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인풋으로 호출되면 연산 작업을 하는 대신 캐시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대신에 반환을 해라.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그 뭐 대략적인 이제 메모이제이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미 연산된 거는 굳이 재연산을 하지 않고 그 메모리 또는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꺼내 와서 반환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인풋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um이라는 인풋이 여기에 sum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호출이에요. 이게 호출 표식인데 이게 호출이 됐을 때 첫 번째 호출이 되면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호출이 됐을 때 역시 4가 반환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get call count라는 거는 그냥 여기 테스트 케이스에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함수가 memorize 함수가 아니라면 이 get call count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를 두 번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4 보이죠? 그럼 얘가 지금 2가 돼야 되는 건데 1이에요. 왜냐? 지금은 memorize 된 함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memorize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의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2 플러스 2 그리고 두 번째도 2 플러스 2예요. 근데 얘는 4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이 안에서 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가 리턴이 되긴 하지만 이 sum 함수를 호출하지 않은 상태로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한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memorize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라.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memorize라는 함수에 함수가 전달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 예를 들어서 뭐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a 플러스
a, b를 받아서 return a plus b를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memo sum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얘는 memoize죠. 그리고 여기에 sum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1 더하기 2 그쵸? 얘도 3이고 얘도 3인데 얘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라. 그쵸? 얘는 sum a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반환값을 리턴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인풋이 같잖아요. 지금 인풋이 같기 때문에 얘는 연산을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메모리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객체를 통해서 이 캐시를 지정을 해줄 텐데 캐시 오브젝트를 하나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시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bin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 캐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함수를 계속 진행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result 값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값 result 얘 같은 경우는 함수를 호출해서 argument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sum이라는 함수가 전달이 되고 거기에 있는 argument가 그쵸? 이 두 개의 argument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return result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메모이제이션이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캐시 오브젝트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해시맵 자료 구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키로 동작을 하잖아요. 키로 이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값을 꺼내올 때도 키를 사용을 해서 꺼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일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걸 보면 이 same input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같으면 안 된다. 인풋이 같을 경우에는 이 함수를 또다시 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키로 사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얘 보면 argument가 지금 rest parameter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parsing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json.stringify 있죠? stringify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key라고 해줄게요. 그냥 key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럼 얘가 키로 되는 거니까 이 캐시에 키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번 1하고 2가 처음에 호출이 되면은 이 1, 2를 우리가 키로 사용해서 이 결과값이 있죠. 이 반환된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 캐시 오브젝트에 현재 키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f cache 한 다음에 키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 키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return cache 키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리턴을 하는데 그냥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cache 키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쵸? 자, 교통정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보면은, 자, 함수가 처음에 실행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하고 2가 들어갔어요. 그쵸? 1하고 2가 1로 지금 sum이라는 함수가 argument는 1, 2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키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처음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키가 캐시 오브젝트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if 블럭에 걸리지 않고 바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이 함수를 적용시켜 주는 거죠. 이 argument에다가.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하고 2니까 여기서 3이 반환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3이 이 캐시의 키값, 이 argument 키값으로 저장이 되고 이거를 반환을 한다. 그리고 다음번 이 두 번째 실행이 될 때는 인풋이 지금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같은 인풋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 작업을 해주면 여기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함수는 여기서 바로 반환이 됩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memoize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서 이 코드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 모두 통과했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어디 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캐치 하셨나요? 지금 제가 네, 오류가 지금 딱 보이네요. 지금 여기 이 조건문이 잘못됐어요. 얘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키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key in cash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캐시가 네, 얘가 지금 truly value로 계속 리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이 됐죠? 네. 약간의 버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제출이 됐고, 메모아이즈 펑션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면접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코딩 테스트는 잘 모르겠어요. 코딩 테스트에서 뭐 메모아이즈를 만들어라 라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기술 면접에서는 아마 자주 등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문제 4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제 풀어봤고요. 네, 다음에는 이 promise 그리고 JSON 그 다음에 classes 챕터가 3개가 남았네요. 얘네들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